자, 어제 윤석열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죠.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변화가 있을까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죠. 형량도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요. 어저께 2시에 생중계한다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벌써 끝난다고? 심플하네? 그런 생각 드셨는데, 원래 그렇죠. 심플한데,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지금 언제입니까? 583일인가? 네.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이에요. 이게 7년짜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겁나게 많은데 그거 다 합하면 한 150년 나오려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먼저 법률가 의견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동현 변호사님 어제 대법원 상고 이렇게 판결 쭉 들으시면서 법률가로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항소심 결과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가장 좀 우려했던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 첫 이제 윤석열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7개 재판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재판이 또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지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그냥 다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공수처의 수사권도 다 인정을 했고 적법한 수사고 대통령이 그 현직에 재직 중에도 수사는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다 인정을 하면서 다 기각해서 7년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윤석열의 나머지 재판들도 크게 이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다.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입니다. 네. 부산 사투리는 참 구수해. 그렇습니까? 정겨워요. 저는 사투리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네. 딱 들어도 알겠는데. 나도 사투리 안 써불어. 김유정 의원님, 저는 어제 그 선고를 딱 보면서 문득 직위원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직위원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거지? 저건 상식이고 정이고 진실이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뭔가 지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다퉈볼 만하니까 풀어준다는 거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직위원도 우리 편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엄마? 왜냐하면 이게 잠깐 자유를 맛봤다가 다시 재펴오잖아요. 더 아프니까.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국민 편에 서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해석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직위원을 이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제 대법원 상고심 그 선고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막 주장했던 게 있었잖아요.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수사하는 게 맞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사건이어서 저는 애초에 이제 10년 구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떠들었던 것들, 그게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바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국민들은 다 알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다 알았는데 이제 그걸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율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니까 그런가?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사들이 원래 판결문 쓸 때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쉬워졌는데 설명을 주저리 하지만 그거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차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냥 기각 딱 이거
그거 한 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원장님? 예, 그거 한 줄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580일 동안 질질 끌어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제가 볼 땐 거의 한 20일 정도 진행이 됐었던 체포영장 문제인데, 이 문제를 뭐를 했냐면 국민의힘과 이쪽 사람들이 내란 문제에 물을 탔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본질은 너 왜 내란 일으켰어?의 본질인데,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끌고 갔고, 이 체포영장을 했을 때 정당 지지율 막 거의 제가 박빙 나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딱 기억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1년의 과정이 쭉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죠,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체포영장 문제를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수처랑 싸움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 등장했던 한덕수라는 인물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가지고 헌재가 구성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파면된 다음에도 뭐라 그랬냐면 의원총회 할 때 야, 탄핵 찬성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로 계속 끌어온 거예요. 이 수사 절차 문제 하나만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종결됐으니까 이제 문제의 핵심은 내란 문제로 우리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답할 상황이다. 지금까지 개딱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 왔었는데 이제는 얘기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네. 전혜원 원장님, 이제 정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 마음 졸이고 막 울분이 가득 차고 그랬습니까? 그 눈 오는 날 그 안에 버티면서 총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뭐 이러면서 그랬던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정의가 좀 지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에게 집단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 사건인가 서보면 이제 분통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가슴을 졸이면서 내란의 밤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근데 그 이후에도 이게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사태에 의해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때 천막당서 쳐놓고 그 단식해서 정말 사망자가 나올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뭔가 이 내란 수계를 봐주는 듯한 모습을 일부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지연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렇게 질질 끌면서 법 기술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재판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도대체 이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인간띠 만들어서 윤석열을 비호하려고 했던, 내란범들을 비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저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분명히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도 수사이지만 본인들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영원히 정계에서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출마 안 할 사람들은 아니고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일단 특검이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 윤석열 좀 더 혼내야 되니까. 자, 이흥구 대법관 어제 대법원 판결 그 내용 잠깐 하나 들어보죠.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까지 갔을 때 그 전에 윤석열이 체포 거부하면서 내세웠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수사했다. 그래서 그렇게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다. 그러니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야, 경호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건데
어제 대법원 선고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다 개소리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와서 580 며칠 만에 딱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성을 안 해요. 윤석열이는 어제 대법원 선고할 때 원래 이제 뭐 상고심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시간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휴대폰으로 봤다고 그러대요. 그러면서 피식 쪼갰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웃으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이 재판 소원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시죠. 법리적으로 사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에토님 혹시 제가 그거 못 들었을까봐 슈퍼챗까지 쏘시면서 배국기 선생님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소하겠답니다고 저한테 이르셨는데 저희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 소원 저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까, 오동일 변호사님? 제가 재판소원 자체를 도입한 이유가 어떤 불공정한 수사라든지 어떤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그러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 때를 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이번 상고심 결정과 선고와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단계부터 1심, 2심, 대법원까지 거쳐가지고 모든 수사가 적법하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장 자체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까지도 다 판결이 다 끝난 예.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 하라고 만든 네. 제도 아닌데. 맞습니다. 네. 이쪽은 저기 민주당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재판 소원제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반대해야죠. 재판 소원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그러면 이렇게 반대했죠. 네. 나와서 야, 안 돼. 윤석열에도 안 돼. 재판 소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제부터 입에다가 뭘 물었는지 말을 한마디를 안 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해라. 니네들 할 거 다 해라. 그래서 저는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 소원까지 가는데 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인간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그때도 예를 들면 모르겠다. 아직까지 재판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다 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저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 때까지 가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지금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못 데리고 나가 하고 막았던 자들 40명인가 되죠, 국힘당에? 45명입니다. 네. 그 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따져야 되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유정 의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은 뭐 당연히 예상했지만 저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박종준, 김성훈 이런 자들 구속된 것이 너무나 통쾌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자들 불구속 기소가 돼 있었어요. 참다. 그건 또 뭔지 제가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현태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출마까지 하죠. 돈까지 벌어요. 일단 선글라스부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경호처, 근데 한 가지 경호처 관련해서 재판할 때 우리들이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좀 바뀌거든요. 박종준 경호처장. 나중에 약간 좀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박종준은 좀 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오해가 있을까봐 박종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그때 얘기한 걸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먼저 어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재판 이자들 판결 다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영경 재판장 발언 들어보시죠.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고 내란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받는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질서 기능이 형해화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장집행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어제 보니까 참 그 시원시원하게 진행을 합디다. 일어나 너 얼마 하면 착착착착 하던데. 김유정 의원님 그게 그렇게 시원했어요? 네, 저는 그냥 7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이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경호처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닌데 국민 세금으로 내란 우두머리 감싸고 돌면서 구속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분통이 터졌었는데 비록 1심이긴 하지만 경호처장은 4년, 그다음에 김성훈 더 악질 아닙니까? 거기는 5년 받아서 법정 구속됐다는 뉴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통쾌했습니다. 김성우는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4년, 5년 이렇게 나왔으니까 1년 더. 적어도 4년에 따블은 줘야죠. 저 마음은 따따블이에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윤석열 한 얘기가 불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김건희라는 자가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법 집행이잖아요. 사법부의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경호처가 총기 갖고 뭐 하냐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그 공권력에 대한 저기도 없습니다만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고 방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게 하고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갈 거. 그것도 현장에서도 이런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호처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 받는 자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말려도 안 될 판에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저런 행위를 해서, 만약에 진짜 저때 만약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건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1심입니다만 저는 그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심에서는 좀 더 많은 형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런 행위 자체가 벌어지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야기될 죄질의 어떤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생명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양형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혜원 원장님, 우리가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것 가운데 가장 화가 많이 났던 자가 김성훈 같은 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건 있죠. 하필이면 윤석열 때 저 경호처에 들어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짠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공무원도 있지만 김성훈이 하는 것 보면 그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막 김성훈은 김건희하고 내연의 관계니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런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기존에 볼 수 없던 기괴한 모습들을 다 드러냈고 거기에 김성훈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 여론이 높아진 거고, 저는 이 그 체포영장 집회 방해하던 과정에서 뭐 차벽 두르고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서 인간 스크럼을 짠 이걸 보면서 이 한 나라의 어떤 경호처라는 것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 왜 전쟁터에서 총알잡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걸로 썼다는 것을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징역하고 법정 구속이 나온 게 속이 시원하지만 전 한 마음 같아서 한 징역 100년 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모든 직원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이 고위 간부들이 경호처를 이렇게 희화화시키고 김건희의 사병처럼 불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4년, 그리고 경호차장 김성훈이 5년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박정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일단 박정준 저자는 뭐 이것저것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 안 되겠다, 너 그만둬라, 김성훈 너나 믿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박정준이는 지금도 생각하면 황당한 게
지가 뭐라고 국민 앞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2025년 1월 5일인가 돼요. 나 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민 앞에 담화 발표하는 거는 그때 처음 봤는데 그걸 다시 보시면 4년도 부족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딱 보시니까 그래. 이러한 판단에 법적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해야죠, 오동현 변호사님. 해야죠. 네.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지금 특검에서 7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7년을 구형했는데 4년, 5년 선고가 나왔는데 전 7년 구형 자체도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예. 그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할 거고 그래서 좀 항소심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좀 양형을 더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자체를 아예 유린했잖아요. 내란을 저질렀고 헌법 자체도 유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당한 법 집행이라든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총기까지 휴대하면서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으면은 정말로 더 크게 번질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촉발을 시켰는데 너무 4년, 5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저는 4년, 5년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요 신문 사설을 쭉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법원 선고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사설도 안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짠가요? 민주당은 장기 편에 네. 섰다 이런 식의 사설이나 써 제끼지 이 역사적인 판결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네. 최종심 결정이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신문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여주는 어떤 정치적, 사법적 함의, 그다음에 민주주의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사설로 써도 모자랄 판인데 저걸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여전히 최종심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가 사설 안 쓴 이유는 제가 짐작을 해요. 왜? 사설은 역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이렇게 체포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사설을 썼는지 하나 그때 당시 보여드릴게요.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이런 사설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오른쪽 맨 위에 보십시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왜 그걸 체포를 하려고 합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고 끌고 나와야 그리고 조사를 그러면 체포 안 해도 받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숨고 야 총을 들고 가서라도 막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눴던 자 아닙니까? 그걸 법을 집행해서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부추긴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눈치만 보는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가지고 야 이거는 불법이야 막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 이놈들 한통속 아닙니까? 이런 거 한통속이 법률 용어로 공범 아니에요? 공범이죠. 네, 맞습니다. 공동정범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체포 방해 분명히 윤석열이가 말했던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대법원이 확정을 했고 그리고 경호처도 이제 1심이지만 결과가 나왔고 보나마나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윤석열 논리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이것은 위법임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했던 국힘당 의원들
범법 행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우리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의 일정을 다 봐줘가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몇 차례의 소환을 계속 불응하고 아예 영장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응할 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확실히 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집행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조선일보는 저런 사설을 낼 게 아니라 윤석열이 당연히 수사기관에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라고 그런 내용의 사설을 냈어야지 어떻게 공수처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45명이죠. 그중에서 맨 앞에 나와서 떠들었던 자가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그때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의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주동했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지금 이제 권영진. 예, 권영. 이렇게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 받으러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얼마나 저게 비겁한 얘기인가, 김유정 의원님. 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소신에 지금도 변함이 없으니 벌 주려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제 와가지고 말을 탁 바꿔가지고 지가 간디요? 비폭력. 근데요, 이건 정치 테러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한 것일 뿐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렇게 입건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 테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이 네 사람이 특별히 또 대표적으로 입건이 된 이유가 45명의 의원이 가서 맡고 서 있었습니다만,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은 당대표, 원내대표 했던 사람이고, 둘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체포방해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를 제일 잘 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영진, 윤상현 의원도 중진으로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SNS 또는 기자회견 이러면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전선동한 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내란 특검에서 이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각하했었어요. 작년 12월에는. 그런데 새롭게 2차 종합특검에서 CCTV도 다 돌려보고 하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2주 전에 입건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치테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지키려고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나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안 거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비겁하다. 정말 비겁하다. 지금 다음번 전당대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장동혁 다음으로 대표 되려고. 그런데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기한이 7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서면 답변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참 비겁하다. 여전히 궤변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 계속 듣고 또 듣고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뭐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냐 막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윤상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포영장 집행한 게. 그다음에 김기현은 뭐라 그랬느냐.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나경원은 참담하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었어요.
자, 그럼 이 정도가 됐으면 어제 판결이 났으면 역사가 뭘 기록해 놓은 건지 나경원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무너진 게 맞아? 김기현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누가 무너뜨린 거야? 대답을 해야 되죠. 대답을 안 해요. 왜? 제가 저 인간들 지금 입건돼 있기 때문에 수사받으니까 아무 찍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그게 또 정치적인 또 의사표시래요. 또 그런 행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익적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저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자들은 사법적으로 의율을 통해서 아예 본인 자체가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정어리 TV를 판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니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시켜놨더니 내란 수계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게 참 참담한 현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몰려갔고 이 4명이 입건이 되는데 저는 진짜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경호처의 이 그 고위 관계자들도 문제이지만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도 문제이나 이 헌법 수호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막 인간 스크럼 짜는 듯이 해놓고 저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했던 거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선거권 아예 박탈하는 수준의 엄벌이 내려져야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을 그래도 응원했던 분들도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치 진영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 전당대회건 공천이건 법질서를 통해서 라도 꼭 정치권에서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웃겼던 게 뭐냐면 예. 그때 현장에서 김기현인가요? 신체 접촉하지 말라고. 예. 자기들도 알았던 거예요.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사실들 자기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쁜 인간들이에요. 판사였잖아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 걸리긴 오래 걸릴 거예요. 나경원 빠루가 7년 걸렸나요? 7년 정도. 7년 더 걸렸나? 빠루가 다 썩어버리겠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한 70년 걸리려나? 일단 뭐 특검법에는 일단 그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6개월,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 생각에 지금 24일까지 수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해도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표현도 지금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강제 수사 착수해야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강제 수사 착수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조사를 못해도 기소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윤석열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이제 윤석열이 일단 대법원 상고심 하나 나왔죠. 앞으로 남은 재판이 겁나게 많습니다. 먼저 지금 내란 우두머리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받은 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적죄 이것도 징역 30년 1심 선고 받았죠. 이거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최병 또 이종섭 호주 도피 이런 것 재판 진행 중인데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정치자금법입니다. 이게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 구형을 했는데 다음 주 13일 날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걸 주목해야 되냐면 오세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1심에서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제 1심에서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선거비용. 국힘당이 선거비용으로 398억인가 397억인가 이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거 빨리 해야 돼요. 네. 이거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랑 그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허위사실 이것도 공표. 지금 허위사실 공표니까요. 네. 벌금 100만 원인가요? 네, 100만 원이면 네. 징역 4년 2년 구형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맞습니다.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대법원까지 갑니까? 일단 확정이 돼야 되니까. 네. 1심 선고. 네. 좀 어떻게 좀 부스터 달아가지고 빨리 안 돼. 그러면 7월 13일, 7월 27일이 빅데이가 되겠네요. 네, 1심 선고가 나는 날이니까. 국심에서도 엄청 긴장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 여름 휴가 안 가도 시원하겠는데요?
이 발표가 나요. 올 여름은 크게 걱정 안 해요. 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거니까 오세훈도 7월 22일인가에 지금 선거, 네, 네. 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연동돼 있는 거라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먼저 유죄가 네. 나오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그 같이, 경위, 네, 연결해서 우리도 네. 오세훈도 네. 이 무죄를 주기 어려운 갈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일단 구형한 거, 선고 나온 거 이렇게 딱 합쳐보면 일단 무기징역에다가 징역 7년에다가 징역 30년에다가 그다음에 2년, 4년, 2년 아직 이거는 진행이고 다 합하면은 몇 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무기징역이 있는데 뭐 계산을 하십니까? 네. 무기징역 그냥 내란 무기인데. 우두머리 사건이 사형 선고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게 사형 선고가 돼야죠. 네. 그걸로 하고 다 수렴하면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아,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했을 때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승적으로 했다는 거였는데 이번 뭐 무인기 침투라든지 일반 이적죄 사건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게 다 드러나고 판결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내란 12.3 내란 또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양형상 더 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형 변경 사유가. 그렇다고 하면은 사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슈크림님 벌금 100만 원 내가 내줄게. 397억이 걸린 문제. 윤석열이 좋겠네.